오늘의 주제는 표재성, 미란성, 위축성 위험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는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거죠? 입니다. 먼저 표재성 위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표재성 위험은 만성 위험의 초기 단계이며 표재성 위험에서 위축성 위험, 장상피 화생, 이형성의 순으로 병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위험으로 위 내시경에서 발적, 붉게 보인다는 거죠. 부종, 좀 부어있는 거, 염증세포 침윤 등이 관찰됩니다. 자극, 과식, 스트레스, 술과 담배, 화학적 독소에 의해 잘 발생합니다. 표재성 위험이 낮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만성으로 진행됩니다. 만성 표재성 위험은 모든 위장병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데요. 나이에 비례하거나 여성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복부 통증과 막히는 느낌, 가슴 답답함과 오심 구토가 나타날 수 있고 소화성 궤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표재성 위험 치료에 주로 유산분비 억제제를 쓰며 치료 효과는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경우에는 제균 치료가 효과적인데 치료 기간이 늘어날수록 비만, 천식, 면역학적 이상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 치료 과정이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사용하면 위산 저하, 종양, 상피세포의 비정상적 증식 같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의학에서는 표재성 위험 또는 급성 위험을 흔히 체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비교적 복잡한 배경이 없는 초기 위장병으로 분류합니다. 치료는 산을 억제하거나 염증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체에서 생긴 소화되지 않은 음식 노폐물, 식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적을 제거하는 치료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생긴 식적의 치료는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하루나 이틀 죽과 같은 유동식과 함께 침요법을 적용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식적을 없애는 한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미란성 위험입니다. 미란성 위험은 점막 표피보다 더 깊은 곳에 발생합니다. 내시경에서 하얀 함몰 부위를 붉은 조직이 둘러싼 문어 빨판 같은 모습이 단독 또는 다발성으로 위 주름을 따라 선상으로 관찰됩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내시경 검사를 받은 25,536명 중 21,943명이 위험을 보였는데 표재성 위험이 31.3%로 가장 많았고 미란성 위험은 23.7%였습니다. 미란성 위험은 남성에게 많고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나이가 들수록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만성 미란성 위험은 복통, 오심 구토,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위장관 출혈로 인한 빈혈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치료에 유산분비 억제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증상 개선에 효과는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약 부작용이라는 제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위산 저하로 인해 살균작용 같은 위산의 중요한 생리기능에 장애가 생기며 이로 인해 위장관 감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 또는 반복적인 투여를 경계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미란성 위험을 표재성 위험이나 급성 위험이 제때 치료되지 않고 만성화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면역과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되면 만성으로 이행됩니다. 이 모든 진행 과정의 배경 속에 담적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패한 물질인 담적이 위장관 내에 유해균을 증식시켜 자꾸 염증을 만들어서 미란성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유산분비 억제제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위장의 면역과 혈액순환 기능을 강화해 스스로 이겨나가게 하고 동시에 담적을 없애는 치료를 병행합니다. 다음은 위축성 위험입니다. 위축성 위험은 내시경에서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되면서 빈혈처럼 창백해지는 병변을 보입니다. 점막이나 점막 아래에 혈관이 노출되는 소견도 있고 간혹 위 전정 부에서 점막 아래에 작은 결절들이 닭살처럼 균일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 점막이 위축되면 자극성 음식과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쉽게 손상되어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위 병변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축성 병변과 위암 사이의 연관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 암으로 진행될 때 점막의 위축성 변화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병리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축성 위험이 위암 발생의 결정적 선행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왜 위축성 병변이 생기는지는 헬리코박터균 외에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치료도 특별한 게 없어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로 경과를 관찰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증상은 식사하면 금방 배가 불러오는 조기 포만감이 가장 흔합니다. 소화불량이나 역류 증상이 간혹 있는데 이는 위 점막의 위축으로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서 위의 배출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 B12와 철분 흡수 장애가 발생해 빈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양방치료는 대증 치료 위주여서 빈혈이 있으면 철분 결핍을 보충하고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다면 제균 치료를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만 관찰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위축성 위염이 왜 발생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지만 한의학에서는 위점막이 왜 얇아지고 창백해지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담독소로 인한 미들존의 손상과 약해진 심장과 신장에 의해서 위축성 위염이 생깁니다. 우선 담독소로 인한 미들존의 손상입니다. 담독소가 미들존에 있는 혈관이나 점액 물질 분비 기관을 막으면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담족을 치료해 미들존의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면 점막의 기능이 회복되고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장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거나 근심, 걱정 등의 스트레스로 심장이 약해지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 기능이 쉽게 위축되어 위장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위 점막이 혈액을 받지 못해 빈혈에 빠지면서 얇아지고 위축됩니다. 심장을 강화하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위 점막의 위축을 막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해진 신장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신장의 기능은 소변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소변을 걸러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몸의 정수 같은 진액을 저장해 곳곳에 공급하는 일을 한다고 봅니다. 진액은 섭취하는 음식물이 간에서 대사되어 온몸에 공급되고 남은 물질이 한 번 더 정화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자동차의 엔진오일 같은 것입니다. 이 진액을 신장에 저장했다가 위장에 공급해 뮤신 같은 점막보호 물질을 만든다고 봅니다. 신장의 진액 생산 기능을 높이는 처방으로 개선할 수 있고 암 진행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